자, 그림 먼저 봅시다. 그림에 뭐가 나와 있냐면 세포막의 구조가 나와 있어. 봐봐, 세포막은 요딴 식으로 생겼습니다. 요딴 식으로. 뭔 소리야? 죄송합니다. 괜찮아. 자, 요딴 식으로 생겼어요. 세포막을 딱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 되게 이상하게 생겼죠? 세포막이야. 막이 어디냐면은 세포를 구획하고 있는 요걸 세포막이라고 하잖아. 이 막을 확대한 그림이 저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이하게 한 층, 두 층,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써있어. 왜 이런 이중층 구조를 해야만 하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중간 단백질이라는 게 박혀있죠? 단백질이 왜 박혀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해하면 됩니다. 또 하나 뭐가 궁금하냐면 이 Y자는 뭐지? 이거 뭐지? 이거 왜 있지? Y.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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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내 이름 같은 거? 스펠링 철자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내 이름은 Y야 약간 이런 느낌. 나보다 더한 사람 있네요? 그렇진 않고요. 이게 써봅시다. 수용체라, 수용체. 수용체가 뭐냐면 얘가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한테 이제 어떤 물질이 올 건데 물질이 왔을 때 이 물질이 무슨 물질인지를 알아내는 녀석이 수용체입니다. 무슨 물질인지 알아내는 녀석이야. 예를 들어 이게 포도당이다. 포도당인지 아닌지를 얘가 인식하는 거야. 인식하는 그런 수용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려져 있지만 이 책에서는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비밀을 풀어보자. 인지질 왜 이중층일까? 먼저 인지질이 뭔지부터 알면 좋겠어요. 인지질이 뭐냐면 인하고 지질이 섞여 있는 거다? 너무 어렵죠? 지질이 뭐예요? 지질이 뭐냐면 맞아, 지방이에요. 인지질은 인이라고 하는 부분과 지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을 인지질이라고 합니다. 지질은 지방 성분을 말해요. 인은 수용성, 물하고 친한 친수성 물질, 다른 말로 수용성 물질이고요. 지질은 말 그대로 지방이니까 물하고 친해, 안 친해? 안 친해요. 안 친하니까 친수성의 반대말 소수성이라고 불러줍니다. 지용성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지용성. 자, 인 부분과 지질 부분이 섞여 있는 게 인지질이야. 어쩌라고, 그죠? 자, 왜 뭐가 필요하면 봐봐. 우리 몸이 70%가 물로 되어 있다는 건 세포 안에도 물이 많고 밖에도 물이 많다는 거거든. 물에 녹아있는 어떤 물질을 세포막은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고 물에 녹아있는 어떤 물질을 내보내야 합니다. 이게 세포막의 기능이야. 세포막은 뭐한다? 투과시킨다. 물질을 투과시키는 기능을 하는데 아무거나 투과시키지 않고요. 선택해서 투과시킵니다. 다른 표현법으로 뭐라 한다?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을 가진다. 라고 말을 해요. 선택적 투과성을 가진다. 자, 저걸 오늘 집중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밖에도 물이 많고 안에도 물이 많으니까 이 물질을 일단 자기 쪽으로 끌어올려면 봐봐. 만약에 인지질이 한 층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자, 만약에 세포막이 이렇게 한 층으로만 되어 있다면 밖에 물에 녹아있는 물질이 나 좀 통과해도 돼? 오케이, 너 일로 와. 얘가 끌어들일 거 아니야? 그죠? 일단 얘가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안에, 세포 안에 있는 나도 좀 나가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 얘랑 얘는 친해, 안 친해? 안 친하네. 뭐 접근조차 안 돼. 접근조차 안 되니까 통과 자체가 안 됩니다. 이러면 우리는 들어올 수는 있지만 나가지 못하니까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아래에다가도 이딴 식으로 인지질을 하나 더 만들면 이중층으로 만들면 어때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죠? 안에 있는 물질도 안녕! 나갈 수 있네요. 일단 얘가 만나니까. 그런 측면에서 맨 바깥쪽에 뭘 배치시켰다? 친수성 물질, 물하고 친한 부분을 배치시켰다.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층이 필요하구나. 세포 안팎으로 물이 많기 때문이구나 라고 이해해주면 됩니다. 세포 안팎으로 물이 많기 때문이구나 라고 이해해주면 돼요. 저희 친수성, 소수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두 번째, 미리 말하지만 이 포도당이란 녀석은 수용성이야. 다른 말로 친수성 물질입니다. 물하고 되게 친해. 다른 말로 뭐야? 물에 잘 녹아.
자, 봐. 내가 포도당이야. 물에 잘 녹는 물질이 이렇게 옵니다. 나는 통과하면 안 돼? 그럼 어때요? 얘가. 일로 와! 그럴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 다음이 문제야. 일단 들어오게 했는데 여기 이만큼이 뭐야? 지질층이에요. 이 그림으로 본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 지질층이야. 인층은 이만큼밖에 안 돼. 그지? 근데 지질층이 이만하단 말이야. 그럼 친수성 물질이 나 들어가도 돼. 땡큐! 여기 어떻게? 몰라. 통과하든지 말든지. 그죠? 여기를 통과 못합니다. 친수성 물질이 오히려 여기를 통과 못해요. 그럼 친수성 물질은 어떻게, 나 그럼 어떻게 지나가? 그럼 뭐랄까? 쟤한테 가봐. 누구? 얘입니다. 수용체를 가진 단백질한테 가는 거야. 가서, 나 포도당인데, 우리가 딱 인식해. 오케이! 일로 와. 일로 지나가. 슝. 길을 열어줘. 단백질이 길을 쫙 열어서 통과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용성 물질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서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럼 반대로 이 지용성 물질. 나는 지용성 물질이야. 나 어떻게 해? 너 일로 와봐. 얘가 나 싫어하는데 뚫고 와봐. 오케이. 약간 밀었더니 뚫려. 그 다음 슝. 어떻게 나가? 뚫어. 살짝만 뚫으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용성 물질이 세포막을 직접 통과가 가능하다는 거. 이해됩니까? 지용성 물질. 기름기 성분이야. 엄마 화장품이 기름기 성분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엄마 세포에다가 영양분을 넣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 어떻게 해? 이렇게 밀어. 그죠? 이게 문지를 넣어. 문지르는 게 뭐 하는 작업이야? 여기 인층을 살짝 뚫어주는 작업이야. 그 다음부터는 슝 들어갑니다. 어머 피부가 뽀송해졌네. 이럴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화장품 성분이 약간 기름기 성분을 띈 이유가 바로 저런 이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지용성 물질이 오히려 세포막을 직접 통과하고 수용성 물질이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어떤 그런 것만 일단 인식하고 갑시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 텐데 그 전에 하나 더 합시다. 하나 더 뭐냐면 요거 세포막의 구조잖아. 사람들이 이 구조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건 아니야. 전자현미경이 아무리 발달돼 있어도 세포막이잖아. 세포도 눈에 잘 안 보여. 근데 세포막을 관찰해서 이걸 볼 수 있을까? 못 봐. 전자현미경으로 본 사진은 딱 이게 다야. 이게 아무리 확대해도 이렇게밖에 안 보여. 근데 이렇게 생겼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기능을 하는 걸로 봐서 아마 이런 모양으로 생겼을 거야 라고 상상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래서 유동 모자이크 막 모델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이걸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이렇게 세포막이 이렇게 있는데 중간중간 단백질이 쿵쿵쿵쿵 박혀있는 모습이잖아. 약간 모자이크 같아 라고 표현합니다. 모자이크. 모자이크 같아. 두 번째, 이 인지질층은 출렁출렁출렁 거려요. 단위체가 주르륵 모여있는 거라서 출렁출렁출렁 거립니다. 그래서 이거 유동성을 갖고 있다고 표현해요. 유동성을 가지고 있고 모자이크 형태의 막 모델이다. 그래서 유동 모자이크 막 모델이라고 하고요. 신기한 건 단백질도 여기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떠다녀. 둥둥둥 왔다 갔다 떠다닐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모델링, 다른 말로 상상해서 그려놓은 그림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 표현 책에 안 나와 있을지 모르는데 이런 유동성을 가진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유동 모자이크막 모델이라는 이 용어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을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1번 구조는 살펴봤고요. 두 번째 자, 얘입니다. 먼저 단순 확산부터 볼게요. 자, 봐봐. 얘는 단백질이 없죠. 단백질 도움 없이 물질이 통과하고 있죠. 단백질 도움 없이 물질이 통과하는 것을 단순하게 확산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체크포인트 확산입니다. 확산이 뭐지? 퍼지는 거. 왜 퍼지지? 농도 차이? 맞아. 농도 차이. 좀 더러운 얘기지만 또 한 번 할게요. 구석에서 몰래 방구를 켜요. 누구야? 되게 승질내요. 너야? 여기 성질내요. 근데 여러분들 같이 죽어가. 이러면 죽어가. 무슨 어떻게 되는 거지?
방구 냄새가 차차 퍼져나가는 거야. 얘 왜 퍼져나가? 고농도에서, 잘 봐.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퍼져나가는 거야. 근데 내가 퍼져나가라고 뭐 이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야, 몰래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뭐 퍼져나가, 스스로. 왜냐면 기체는 자체적인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분자운동을 막 하고 있잖아. 그 분자운동 때문에 저절로 퍼져나간다는 거야. 따로 에너지를 공급할 필요가 없다. 이게 확산입니다. 정리하면 확산이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퍼져나가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불러줍니다. 중요한 건 그때 뭐가 필요 없다? 에너지는 필요가 없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에너지는 사용되지 않는다. 저절로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 여기 봐. 여기 산소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 산소라는 물질. 여기 엄청 많고 여기 안에는 엄청 적죠. 여기 들어가고 싶어 하겠네. 확산하고 싶어. 그치? 누가 맡고 있어? 세포막이 맡고 있잖아. 근데 첫 번째 기체. 산소와 같은 기체 성분은 뒷다 조그맣거든. 뒷다 조그매서 저 막을 직접 통과할 수 있어요. 또 조그맣기 때문에. 너무 작은 물질은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순 확산, 단순하게 쭉 통과할 수 있는 걸 단순 확산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물질, 기체 물질은 직접 통과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물질 얘기했죠. 이거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같은, 자 써줄게요. 얘가 지방산, 얘가 모노글리세리드, 지방산, 얘가 모노글리세리드. 이게 뭐예요? 지질이 분해되면, 지방이 분해되면 나오는 물질이야. 지방도 통과할 수 있지만 지방이 덩어리가 크니까 그걸 분해한 물질,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도 여기를 직접 통과가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그 얘기야. 조금만 밀어 넣으면 쓱 통과 가능하다. 지질 성분이니까. 그래서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같은 물질도 바로 단순하게 이 세포막을 직접 통과가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가지죠. 자,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기체 성분들 이것들이 직접 통과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여기도 물질이 많고 물질이 없을 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되어서 가는 거야. 그것도 그래서 에너지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단순 확산이 아니라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도 있잖아.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포도당. 포도당은 수용성 물질이죠. 수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나 지금 가면 안 돼? 일로 와! 여긴 어떻게 해? 이건 모르겠는데. 그죠? 통과를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한테 가서 나 어떻게 좀 해줘. 오케이, 너 포도당이구나. 일로 들어가. 슝. 통과시켜주는 거야. 누가? 단백질이 물질의 이동을 뭐 해주고 있다? 촉진. 도와주고 있다. 촉진시켜준다. 단백질의 도움으로 촉진되어서 단백질이 촉진시켜 주어야지만 확산이 가능한 것도 바로 촉진 확산이라고 불러줍니다.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서 가는 걸 촉진 확산이라고 불러줘요. 근데 중요한 건 얘도 확산이라는 거. 확산 에너지가 필요 있다 없다? 없거든. 잘 봐. 되게 헷갈리는 게 뭐야. 얘가 딱 닿으면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 에너지 필요한 거 아니야? 안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확산이라고 이름 안 붙였겠지. 확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필요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해죠? 이거 저절로 열리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도차죠. 밖에는 많고 안에는 적으니까 농도차 때문에 가는 거야. 그러므로 확산 맞습니다. 에너지 필요 없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거니까. 근데 단백질의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촉진 확산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자, 또 누가 촉진 확산으로 가야 되냐? 아미노산. 아미노산도 역시 수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걔만을, 그 녀석만을 통과시켜주는 단백질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A 단백질은 B 단백질이야. 자, 무슨 말이냐면 A라는 단백질은 뭐만 통과시킨다? 포도당만 통과시켜. 아미노산이 나 좀 통과하면 안 돼? 뭐야? 전혀 통과시켜주지 못합니다. 얘는 어디 가야 돼? 얘한테 와야 나는 나 통과시켜. 오케이, 너는 내가 통과시켜줄게. 얘는 얘를 통과시킨다. 즉 자기한테 맞는 단백질이 따로 존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단미노산은 아미노산대로 자기를 통과시켜줄 단백질 통로가 따로 있어요. 자, 또 신기한 게 있는데 세 번째 물입니다. 물이 통과하려고 그래. 물은 기체가 아니죠. 액체잖아.
액체니까 분자하는 거리가 가까워서 이 기체처럼 막 통과 못합니다. 걔도 누가 도와줘야 돼? 신기하게도 물을 통과시켜주는 단백질이 따로 있다는 거야. 걔도 수용성이잖아. 그죠? 물이 여기를 어떻게 통과해, 그지? 그러니까 얘도 물을 통과시켜주는 단백질이 따로 있다는 거고, 네 번째가 바로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 바로 이온이야. 이온은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띤 입자잖아. 이온은 물에 잘 녹니 안 녹니? 잘 녹아. 네, 물 자체가 전기를 띠고 있는 거 알죠? 물이 약간의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온들도 물에 되게 잘 녹아. 그게 녹아있는 게 이온 음료잖아. 그죠? 이온들은 물하고 친하다고요. 그러므로 친수성 물질인 거야. 그래서 걔네들도 막을 직접 통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온이 통과하는 단백질이 또 따로따로 있다는 거야. 따로따로 있다는 거야. 누가 이 건데? 따로따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네 가지 물질, 수용성 물질, 대표적인 네 가지 물질이 촉진 확산으로 통과되는 물질입니다. 세포막이 통과시킬 수 없는 물질은 뭘까? 지용성 통과 가능해. 수용성 통과 가능하지. 통과 못하는 것도 있어. 어떤 거? 겁나 큰 거. 세포 안으로 적혈구가 들어갈 수 있나요? 나 좀 넣어줘. 어떻게 안 돼? 적혈구가 야, 나 좀 넣어봐. 어떻게 좀 해봐. 돼, 안 돼? 이런 거 못 들어간다고. 그리고 아직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난 안 돼. 얘도 못 들어간다고요. 겁나 큰 거 당연히 안 됩니다. 그죠? 겁나 큰 것도 소화 좀 시키고 와. 그죠? 안 되는 거야. 겁나 큰 거 안 되고 적혈구 안 됩니다. 이런 것들 통과가 안 되는 거. 큰 거 통과 안 된다 일단. 그리고 다른 지용성, 수용성 물질이 확산에 의해 통과된다. 이렇게 딱 선을 긋고 좀 이건 심화 개념인데 그럼 진짜 얘네들 통과 못합니까? 아니야. 억지로 통과시킬 수는 있어. 근데 그때 에너지를 써야 돼. 일부러 일로 와, 알았어 일로 와. 무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세포막을 이렇게 안으로 함입시켜가지고 끌어들여가지고 다 끊어낸다. 쌤이 옛날에 미토콘드리아 이런 거 설명할 때 했었죠. 끌어들이는 거. 그 끌어들이는 걸 내포작용이라고 불러주는데 그때는 에너지가 또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확산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 없는 단계까지만 선을 그었던 거야.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물질이 이동하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잘 봐. 뒤에서 나오는 내용을 좀 미리 설명하는 건데 그러면 이 세포막은 무슨 기능을 하는 거야? 너는 일로 통과해. 너는 절로 가. 너는 안 돼. 이거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생각해봐. 세포막은 그러면 살아있다고 봐야 돼? 죽어있다고 봐야 돼? 살아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완전히 딱 굳어가지고 이러고 있어. 물질이 오면 그냥 막 다 통과하는 애 있어. 누구지? 세포벽. 이 밖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벽 성분은 그냥 아무 감흥이 없는 그냥 물질이야. 죽어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죽어있는 식물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부분과 죽어있는 부분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이 살아있는 부분을 세포막 같은 이런 살아있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원형질이라고 해요. 원형질. 근데 죽어있는 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원형질의 반대말이 후형질입니다. 책에는 후형질이라는 표현이 안 나와. 여러분들 알고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은 나중에 이 세포막이 쭈그러들어서 잘 들어. 세포막이 쭈그러들어서 이 세포막하고 세포벽이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이때는 후형질과 원형질이 분리되는 거죠. 그때 간단한 표현법으로 뭐라고 쓴다?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고 있네? 라고 표현한다. 원형질 분리라는 표현이보다 후형질과 원형질이 분리되는 현상을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고 있네? 라고 표현한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때 쓰는 원형질이 뭐다? 살아있는 부분을 원형질이라고 하고요. 죽어있는 부분을 후형질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커다란 나무가 있어. 나무 껍데기를 두둑 뜯었어. 나무가 아파할까? 전혀 아파하지 않습니다. 이거 죽어있는 부분, 껍데기 부분들, 막 겉에 막 우두둑 떨어지는 껍데기 부분 있잖아. 그런 것들 후형질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제 됐고요. 하나만 그래프만 볼게요. 자, 이 그래프 봐봐.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볼게. 자, 이제 확산이 일어날 거야. 자, 얘는 지금 지용성 물질 노란색입니다. 하나가 나타났어. 안에는 없어. 어디로 들어가고 싶어 해?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하나, 오케이, 통과했어. 하나가 통과할 때 속도 얼마? 1. 다시 리셋. 두 개가 등장했어. 통과할래요? 오케이, 통과, 중. 왜? 세포막을 통해 통과하면 되니까 세포막은 엄청 넓게 있죠. 그러니까 막이 넓은 표면적 갖고 있으니까 두 개가 등장하면 동시에 통과! 쫙! 두 개가 동시에 통과했으니까 속도는 2배 빨라진 겁니다. 속도 2. 세 개 등장하면요. 통과! 딱! 속도 3.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늘어날 때마다 속도는 증가합니다. 맞아요? 그게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야. 세포 안팎의 농도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속도, 물질의 이동 속도도 같이 빨라지고 있는 거 보여요? 그냥 정비례하고 있죠? 왜?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야? 촉진확산이야. 촉진확산은 누가 도와주는 거야? 단백질이 도와주는 거야. 여기 단백질이 3개만 박혀있다라고 설정해보자. 단백질 3개 박혀있어. 자, 물질이 등장해. 수용성 물질. 나 통과해도 돼? 오케이, 통과해. 1로 통과해. 오케이. 속도 얼마? 1. 2개가 돼. 리셋 2개 등장했어. 나 통과하면 돼? 저기, 여기서 통과해. 2개. 슝슝. 얼마? 속도 얼마? 2. 3개는요? 슝슝슝. 3. 오케이. 여기까지 문제 없어. 4개가 넘으면 어떻게 4개 넘으면. 자, 일단 너희들 셋 절로 통과해. 너 기다려. 초기 속도가 얼마밖에 안 나온다? 3밖에 안 나오는 거야. 4마리가 등장해도 초기 이동 속도는 3밖에 안 나온다고. 5개는요? 2개 기다려. 3개 먼저. 초기 이동 속도 얼마? 3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 아무리 농도차가 커지더라도 한계에 부딪힙니다. 보이나요? 점점 증가하다가 여기서부터는 일정하잖아. 이 상황이야. 그럼 왜 얘는 일정해집니까가 시험 문제겠죠. 단백질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의 개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될 겁니다. 우리 그 밑에 써져 있어요. 체크해주면 이겁니다. 이거야. 물질의 이동에 관여하는 막단백질이 모두 물질을 이동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겁나 길게 써져 있죠. 간단히 말하면 단백질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라는 표현을 써주면 됩니다. 주관식으로 또는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단백질의 개수라는 키워드, 제한이라는 키워드, 또 한정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주면 맞게 해주십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제 3투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3투. 자, 선생님 지금부터 그리는 그림. 모든 반이 다 맞췄어. 맞춰줘야 돼. 정답! 고마워요. 배추의 배추. 딱 봐도 배추 아니야? 뭐라고? 꽃잎 하나? 유성. 고마워. 배추를 소금물에다가 넣을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지? 절이는 겁니다. 소금물에다가 절일 거야. 소금물에다가. 그럼 배추 어떻게 돼요? 절여져요. 맞아? 짜져요. 짜져 있어. 미안해. 뭐 하죠? 절여진다는 게 무슨 뜻이야? 흐물흐물해지죠? 흐물흐물해집니다. 왜 흐물흐물해지죠? 뭐죠? 달아서 없어졌다고? 소금이 막 공격했어 그러면? 달아서 없어진 거야? 맞아요. 수분이 빠져나온 거야. 탱탱했던 이 배추가 수분이 빠져나오니까 흐물흐물해진 거라고. 다시 말해서 물이 빠져나온 거야. 그럼 물이 왜 빠져나오냐고. 물이 도대체 왜 빠져나올까? 농도 차이 때문에 빠져나온다. 맞는 말이야. 자, 봐봐. 그럼 밖에가 고농도죠. 고농도. 안에가 저농도죠. 우리가 방금 배운 확산의 개념으로 쳐다본다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뭐가 이동해야 돼? 물질이 이동해야 되죠. 농도차를 일으키는 물질은 누구야? 소금이잖아. 소금 분자가 엄청 커요.
분자로는 안 되지만 소금 입자가 엄청 커서 저 막을 통과할 수 있다 없다? 못 통과해. 그림상으로 어떻게 나와있어? 요딴 식으로 나와있어. 봐봐. 이 용질 입자가 여기로 가야 되는데 못 간다고. 보여? 못 가. 못 가면 농도를 맞출 수 있어 없어? 농도 못 맞추나? 맞출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 이쪽에서 이쪽으로 물을 보내주면 어느 정도 농도를 맞출 수 있을 거 아니야? 너 고농도지? 그럼 내가 너한테 물을 줄게. 어떻게든 농도를 맞춰보자. 농도를 맞춰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농도에서 오히려 고농도로 뭐가 이동한다? 물이 이동하는 현상으로 이걸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야. 확산도 뭐야? 결국은 농도를 맞추기 위한 노력이잖아. 쌤 방구를 쌤 혼자 갖고 있지 않고 모두가 공유하는 거. 그죠? 이게 자연의 섭리예요. 마찬가지로 농도가 다르니까 농도를 맞추려고 노력할 거야. 확산의 개념으로 농도를 모두 맞춰야 되는데 확산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물을 이동시켜서 농도를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확산이 농도를 맞추려는 노력이라면 이 현상도 농도를 맞추려는 노력이지. 일종의 확산이다. 확산의 일종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확산의 일종이다. 근데 이름이 달라. 확산의 일종인데 이걸 뭐라 한다? 삼투 현상. 삼투 현상이라고 부르죠. 삼투 현상. 삼투 현상이 뭐냐라고 정의해봐라 그러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과 같은 용매가 이동하는 겁니다. 라고 정의합니다. 이것도 농도를 맞추기 위한 노력이니까 뭐다? 확산의 일종이다. 제가 자꾸 확산의 일종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얘도 에너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 없어요. 삼투 현상도 에너지가 필요 없이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실험을 준비합니다. 이 농도가 높은 용액, 농도 겁나 높아. 이 농도가 낮아. 농도 맞춰야 돼. 어떻게 해요? 얘네 일로 가 못 가. 용질이 못 가죠. 그러니까 용매가 물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쫙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요딴 모습이 되는 거야. 여기 높아졌죠? 낮아졌죠? 여기를 A라고 두고 여기를 B라고 둔다면 원래 어디가 농도가 높았니? B가 농도가 높았다는 걸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찾는 게 시험 문제라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이 높이차도 어떨까? 커지겠죠? 농도차가 더 커. 이거 소금이 더 많아. 물이 더 많이 이동할 거 아니야. 더 높이차가 커지겠네요. 그죠? 이 높이차가 의미하는 게 농도차와 비례하게 되겠네요. 농도차가 클수록 높이차도 많이 나타나게 되겠네요. 이 높이차 때문에 여기 또 압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나중에 배우는데 이걸 삼투압이라고도 부릅니다. 삼투 현상에 의해서 발생된 압력, 삼투압이라고도 불러주게 됩니다. 오케이, 삼투압이 이해가 되었다면 이제 실험 2개만 보면 끝나겠네요. 첫 번째 실험입니다. 자, 먼저 3가지 용어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등장액, 두 번째가 저장액, 세 번째가 고장액이야. 고장액. 다리가 긴 거 보니까 누구예요? 저요. 다시 말해봐. 누구죠? 저요. 나죠. 그죠? 나죠. 내가 다리가 길죠. 그죠? 참 너도 길어. 잘 알았어요. 쌤 먹으면은 체액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체액. 체액은 농도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농도가 있습니다. 체액은 농도가 있어.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은 일정한 농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영양물질을 먹었으니까 농도가 퍼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한 농도를 가진 적혈구를 등장시킵니다. 저 안에 농도가 있죠. 일정한 농도가 있어. 그걸 어디다 넣는다? 같은 농도를 가진 용액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등이란 뜻이 뭐다? 같을 등자. 같은 용액의 농도를 가진 녀석을 집어넣는 거야. 같은 농도를 가진 용액을 넣는 거야. 거기다 풍덩 넣었어. 그럼 어떻게 해? 농도 같으니까 물이 이동이 안 해. 맞아요. 물이 이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는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거 시험 문제야. 근데 들어오는 물의 양과 나오는 물의 양이 같아요. 그래서 이 적혈구는 모양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등장액에 넣었을 때 모양의 변화, 즉 부피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얘를 어디 넣으면? 저장액에 넣으면. 저는 무슨 젖자? 낮을 젖자. 낮은 용액의 농도에 넣는 거야. 그럼 바깥에가 저농도고 안쪽이 상대적으로 고농도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물이 어떻게 이동해? 안으로 들어가겠네요. 그치? 들어갑니다. 시험 문제. 그럼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는 건 없을까? 아니야. 나오는 것도 있어.
나오는 것도 있어. 체크. 나오는 거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는 양이 훨씬 많아. 그래서 안으로 많이 들어가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응? 그래서 어쨌든 안으로 들어가는 양이 더 많으니까 세포가 부풀어요. 부풀어. 뚱뚱해져. 뚱뚱해져. 다른 말로 부피가 커진다. 그러다가 동물 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 벽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터져버린다. 이 터져버린 현상을 뭐라고 한다? 용혈 현상이라고 불러요. 사실 용혈 현상은 이렇게 색소를 가진 세포가 터졌을 때만 용혈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 일단 세포가 터졌으니까 용혈됐어 라고만 일단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용혈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고장액에 넣어보자. 고장난 용액 아니죠? 고가 뭐야? 높을 거자. 바깥의 용액이 엄청 높아. 안에가 상대적으로 낮아. 어떻게 될까? 물이 빠져나오겠지. 물이 빠져나오니까 세포 어떻게 돼요? 쭈글쭈글해집니다. 그죠? 쭈글쭈글해져요. 세포의 부피가 작아진다. 쭈그러든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해되죠? 외우는 거 아니죠? 그냥 우리 삼투 현상의 근거에서 이해하는 파트입니다. 자, 이제 식물을 가지고 실험을 할게요. 식물은 약간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자, 식물은 세포 벽이 있죠? 터지진 않습니다. 먼저 등장액 이렇게 등장액. 자, 등장액 같은 경우는 등장액, 얘가 저장액, 얘가 고장액이야. 등장액에 넣으면은 세포의 크기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세포의 크기 변화가 없어요. 이게 현미경으로 본 사진인데 세포의 크기가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들어오는 물의 양과 나가는 물의 양이 같기 때문인 거죠. 오케이. 저장액에 넣어보자. 어떻게 될까? 저장액이니까 안에가 상대적 고장액이죠. 물이 안으로 들어가겠네요. 아이고 깜짝이야. 세포 안에 들어있는 액포의 입장에서 잘 들어. 자기 안으로 물이 막 들어와. 세포 안으로. 세포 안의 농도가 낮아지죠. 그래서 생명활동하기 힘들어져. 그래서 일단 임시로 액포가 야 어떻게 일단 물 나한테 다 줘. 물 빨리 나한테 줘. 그래서 일시적으로나마 세포 안의 농도를 맞추려는 노력을 해요. 체크 포인트 첫 번째, 액포의 크기 비교하시오. 액포의 크기가 왼쪽이 커져 있죠. 바로 방금 그 현상에 의해서 액포가 자기 쪽으로 물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좀 한 거야. 하지만 용량이 얼마 안 되죠. 그래서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포는 계속 빵빵해집니다. 하지만 세포 벽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터지지는 않아요. 정리할게요. 부피가 커져 빵빵해지는 현상을 팽윤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합니다. 팽윤 현상. 하지만 터지지는 않아요. 세포 벽이 있어서. 즉 용혈 현상은 일어나지 않겠네요. 그죠? 그래서 현미경 사진을 보면 꽉 차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고장액에다 넣어요. 바깥에가 농도가 높아. 안쪽이 상대적으로 낮아. 어떻게 돼요? 물이 빠져나오겠네. 그죠? 다시 F야 내가. 물이 막 나가. 어떻게? 체액의 농도가 너무 높아지죠? 일단 내 거 좀 가져가. 막 가져가. 자기가 물을 막 내보내줘. 액포 크기가 엄청 작아져 있는 거 체크. 그래서. 하지만 그 노력도 일시적이고 계속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이 세포의 크기가 쭈그러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세포 벽이 있었잖아. 세포 벽은 가만히 있는데 세포 막만 쭈그러들어. 어떻게 될까? 분리되겠네. 그죠? 분리되겠네. 그래서 세포 벽 어디 갔냐? 누가 지웠어? 세포 벽과 세포 막이 분리되는 현상. 무슨 현상? 나왔죠.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다라고 쓰여져 있는 겁니다. 오케이? 후형질과 원형질이 분리되는 현상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러한 건 3투의 예들을 좀 볼게요. 3투의 예. 자, 첫 번째. 쌤이 짠 음식을 먹었어. 짠 음식. 몸에 체액의 농도가 높아져 있겠죠? 근데 오줌을 컬컬컬 싸면 돼, 안 돼? 물이 다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기 전에 다시 몸 안으로 재흡수해야겠죠? 이때 나가려고 하는 물들이 내 몸 안에 체액의 농도가 높으니까 다시 안으로, 모세혈관으로 흡수됩니다. 저절로 흡수되겠죠? 그래서 콩팥에서 모세혈관으로 물이 재흡수되는 것도 보다 이 3투의 원리로 재흡수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콩팥의 세뇨관에서 물을 재흡수당합니다.
두 번째, 식물한테 비료를 많이 주면 말라 죽는다. 이게 식물이야. 쌤이 키우는 식물인데 너무 예뻐서 비료를 엄청 줬어. 많이 먹고 말 잘 자라라. 비료를 엄청 비료 많이 먹어. 다음날 죽어있네. 왜 죽었을까요? 용서가 돼요. 용서가 돼서. 정답. 맞아요? 용서가 안 되는.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 이집에 정의해야 될 필요. 야,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상대적으로 이쪽에 고농도가 돼요. 어디보다? 식물보다. 식물이 상대적으로 저농도가 되니까 얘가 얘한테 물을 뺏겨. 어떻게 돼? 말라 죽어요. 물을 안 준 것도 아니야. 근데 비료를 더 많이 줬더니 말라 죽는다는 표현이 이래서 나오는 거야. 말라 죽는다라는 표현 나와있죠? 말라 죽는다. 내가 이게 물을 안 준 것도 아닌데 말라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런 삼투 현상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시들어있는 식물한테 이게 칙칙칙칙 분무기로 물 뿌려주면 다시 생기가 돌아납니다. 물이 들어가면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팽팽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되겠죠.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삼투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179쪽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다 했네요.